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아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빙하가 준비하셨습니까? 네, 신당 창당 뉴스의 비밀. 신당을 원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인데요. 이 금태섭 전 의원의 신당 창당 얘기로 오늘도 얘기가 많은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저번에도 한참 다뤘던 얘기인데 드디어 내일 금태섭, 김종인 회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게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함께하는 새로운 세력이 과연 탄생하는 거냐, 이게 관심사인 건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선일보가 이거 보도하면서 이런 대목이 기사에 포함되어 있어서 좀 저는 이 부분을 눈여겨봤는데 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조선일보에 신당 얘기는 안 할 것이다. 신당 네. 얘기는 안 한다. 그렇습니다. 그냥 만나는 거다.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예. 또 금태섭 전 의원도 언론에 한 얘기를 보면 이게 사적 만남일 뿐이고 예. 구체적으로 뭘 제안하거나 뭐 이렇게 계획을 뭐 서로 짜가는 뭐 그런 모임은 또 아니다. 아니 이걸 사적 모임이라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 두 분이 상당히 예? 친한가 봅니다. 사적 모임을 할 사적 정도로. 모임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예. 4인 이하로 모이는 걸로 봐서. 아, 그렇군요. 그거 이제 앞뒤가 좀 앞뒤가 바뀐 거 아닌가요? 네. 아무튼 이런 상황이어서 이 예. 자리의 무게감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다가 예.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이 만남 자체가 좀 뭐랄까요,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떨떠름하죠. 그렇죠. 따로 살림을 차리겠다 뭐 이런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불교 방송에 나와서 예. 내일 일을 말하면 귀신이 웃는다는 말이 있다 이렇게 예. 얘기했습니다. 즉 과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것이고 예. 윤석열 전 총장의 이 신당 이 합류를 단정하듯이 말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제3지대 신당은 야권 분열이 될 것이다. 예.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미 우리 당 의원들이 접촉 중이다. 이렇게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오, 이게 좀 눈에 띄네. 근데 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접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접촉 중이란 건 접촉을 시도한다는 얘기인지 실제 만났다는 얘기인지 뭐 이게 좀 뭐 분명해야지 뭐 이러면 뭐예요 이게. 그렇죠. 접촉의 정도도 사실 중요합니다. 문자를 보내기만 했다는 것인지 예. 단문을 받았다는 것인지. 옷깃만 스쳤다는 얘기인지. 그렇죠. 뭐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접촉했다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시간이 아, 갈수록. 그래요? 국민의힘 말고도 또 다른 데서도 접촉했다. 예. 누구누구랑 친하다. 예.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 신당을 부인합니다. 전부 다. 그러면 신당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종합하면 사실 그런 결론이죠. 이게 결국 윤석열 전 총장을 어떻게 보수 정치에 끌어들일 거냐.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이득을 볼 거냐. 이것의 일환으로 지금 신당론이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누가 신당을 원하는 거야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을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를 가지고 별의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것도 사실은 이 상황을 또 뒷받침하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초선 대표론의 주인공이 지금 김웅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초선 대표론이라는 것은 국민의힘을 좀 변화하고 혁신하고 바꿔보기 위해서는 초선이 해야 된다. 네. 이런 건데 그래요. 그런 것보다는 김웅 의원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과 얘기가 잘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 심지어 이제 언론에 아파트 얘기도 나왔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사위가 윤석열 전 총장하고 같은 아파트에 산다. 아, 사위까지. 그렇습니다. 이제 사돈의 8촌까지 나갑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법조인인데 예. 이게 서초동에 있는 법조인들이 많이 사는 그 아파트에 산대요. 윤석열 전 총장이.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혹시라도 딸을 만나러 또는 예. 사위를 만나러 가서 예. 혹시 윤석열 거기서 전 오연. 총장을 예. 만나는 것인가? 뭐 예. 이런 거 언론이 쓰고 있고 예.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아파트에 주호영 원내대표도 옛날에 살았다. 근데 옛날에 살았다는 것까지 얘기해서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이제 이 저격을 하는 비난을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예.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같은 전 비대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전과자 출신 아니냐. 아. 윤석열 전 총장이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데 어떻게? 과연 같이 하겠느냐. 아. 네, 이렇게 좀 꼬집기도 야, 했고 이거 좀 세게 한번 두들겨 팼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 모든 얘기가 제 눈에 물대기식으로 다 예. 이루어지고 있고 결정적으로 어떤 당이어야 되는 건지 신당이 예. 뭘 지향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오로지 이 정권에 대한 반감 그리고 네. 보수 정치에 대한 못 믿음 두 가지만 가지고 지금 신당론과 윤석열 전 총장 얘기가 예. 막 굴러가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보수의 정치의 중심, 비전 뭐 이런 것들이 보이질 않고 계속 자중질환 모양으로 비춰진단 말입니다. 나중에 국민들 피로감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황도 사실은 좀 그래 보이는데요. 오늘도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이 합당한
신당하는 얘기를 가지고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니 이런 얘기로 결국 정치권 논의가 갔습니다. 예.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선통합 후 전당대회 그 얘기 그래서 하는 거 아니냐 예. 이 얘기를 막 하면서 서로 입씨름 벌였고 하태경 의원이 어제 100% 국민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 즉 100% 여론조사로 당대표 뽑자는 건데 예. 그래야 윤석열, 안철수, 금태섭이 합류 가능하다. 이렇게도 얘기했거든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에서 표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특정 지역, 영남 중에서도 대구 경북이 가장 힘이 세기 때문에 예. 이거 이대로 전당대회 하면 결론은 뻔한 거 아니냐. 주호영 원내대표가 되는 거 아니냐. 예. 그걸 막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면 과거 회기니까 예. 100% 여론조사로 뽑자. 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장지현 의원 페이스북에다가 김종인 전 위원장은 노역의 찬 기술자다. 뭐 이렇게 써서 또 비난하기도 했고요. 예. 오랜만에 홍준표 의원 얘기도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홍준표 전 의원이 전 의원 아니죠. 현역 의원입니다. 예. 무소속 의원이 복당 문제는 당과 대립해서 풀 생각이 전혀 없고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떠났는데도 왜 나는 복당을 안 시켜주냐 이런 취지의 글을 또 썼거든요. 예. 왜냐하면 최근에 비대위에서 홍준표 의원에 대한 복당 여부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예. 젊은 비대위원의 목소리가 나온 적도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또 다른 모습도 있어요. 얼마 전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준표 의원은 적응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당을 해도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초선 원외 그리고 이 개혁을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예.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를 갖고는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아. 그럼 이게 어떤 일관적인 흐름으로 국민들에게 이해가 되고 예. 국민의힘이 어디로 가겠다는 거다라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쭉 드린 말씀을 들으면 이거 굉장히 혼란스럽고 자기 유리한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다들 제각각의 얘기를 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상황 자체가 과거 회기로 좀 비춰지는 측면이 있고 예. 그래서 사실은 신당 얘기를 또 한쪽에서는 계속 하는 거죠. 자, 뭔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어떤 열망 또 보수가 다시 서야 된다. 이렇게 어떤 그 변화의 요구는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신당이 결국 성공하려면 뭔가 정치적인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게 윤석열 전 총장이냐 아니냐의 문제이죠. 네.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현역 의원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이것은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신당 창당을 해서 잘 되려면 네. 현역 의원들이 과연 양당에서 얼마나 이 양당을 뛰쳐나와서 여기 합류할 수 있느냐 가능성을 봐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뭐 돈과 조직은 여기에 따라 붙는 거니까 이것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가가 이제 필요하겠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조건인 것이고 가장 크게 필요한 것은 시대 정신입니다. 시대 정신을 담는 정치 세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대선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거고 예. 그걸로 이제 신당의 기반을 삼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지만 예. 기성 정치 세력에 대한 반감 정도거든요. 예. 금태섭 전 의원도 사실은 그 이상의 얘기를 못 하고 있죠. 내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뭐 입 바른 소리 하다가 쫓겨났다. 이거 외에는 없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 내용을 마련을 하는 게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과제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화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온 소식이 법무부 검찰 소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사안이 겹쳐가지고 급기야 박범계 장관이 오늘은 좀 침묵하게 해달라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뭐냐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여기에 대해서 수사 무마 혐의를 받고 있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되는 걸로 가닥이 잡히고 결국 있습니다. 기소되는군요. 네, 근데 차기 검찰총장 지명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성윤 지검장이 유력 후보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박범계 장관이 드릴 말씀이 없다. 예. 오늘은 침묵하게 해달라. 심지어 대방출이네요. 라면서 약간 기자들에게 조금 불쾌감을 표명하기도 했었고요. 나중에는 또 여운을 남겼습니다. 침묵이 메시지일 수도 있다. 네. 네, 이 뉴스의 비밀은 제3후보, 제3지대가 검찰에도 있다. 입니다. 뭐 요즘 이렇게 제3지대가 뭐 없는 데가 없습니까? 참 여기서 또 제3지대예요. 자, 유력 후보자가 기소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인사 일정 또 앞으로 임용 절차 여러 가지 또 다시 또 재검토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굉장히 좀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기소가 되면은 예.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가 되면 대통령이 지금 검찰총장하고 물색을 하고 있는데 인사권에 침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근데 만약에 기소를 그렇다면 지명을 지켜보고 했어요. 근데 네. 만약에 이성윤 지검장이 지명이 됐는데 기소가 됐다. 이러면 또 사상 초유의 후보자가 기소되는 예. 이런 상황이 또 펼쳐지는 거거든요. 어허. 예,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일정이 제대로 잡히고 있느냐?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첫 회의 일정도 아직 잡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예. 위원회 입장에서도 좀 오히려 검찰이 먼저 기소 여부를 판단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럼 이제 이게 어느 쪽이 더 먼저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건지 예. 여기서도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더군다나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지휘하는 조남관 대행은 또 총장 후보 라이벌이기도 하다. 네. 이런 복잡한 구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성윤 지검장이 만약에 추천이 됐는데 수사 기소를 했다.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할 때도 그 난리가 났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국면이죠. 예. 그때는 그리고 조국 대 윤석열 구도였지만 둘이 라이벌 관계는 아니었었거든요. 다른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총장 후보를 놓고 경쟁하는 양상이 사이이기 또 때문에 다르네. 예, 더 복잡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힘들다면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이 유력해지는 거냐, 아니면 다른 가능성이냐. 뭘로 보세요? 네, 조대행이 아직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기도 하고 최근에는 또 검찰총장 간부 전용 식당이라든지 엘리베이터를 개방하는 네. 이런 조치를 취하해서 또 대중적으로도 시선을 모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러 차례 뭐 추미애 장관 때부터 좀 법무부하고 틀어지는 그런 선택을 해서 그래도 힘들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결국 제3후보군 예. 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표적으로 김오수 전 차관 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감사위원 하마평에 단골로 올랐었거든요. 예. 근데 어느 자리도 가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왔다. 아하. 예, 이런 여론이 있고 어떻게 보면 쉽게 표현해서 논란이 없어진 버전의 이성윤. 예. 그러니까 정부하고 코드가 맞는 동시에 크게 뭐 이성윤 지검장만큼의 논란은 없다. 이런 예. 장점이 또 있고 한편으로는 코드 인사 논란이라는 단점 예.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밖에 또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 지난번 윤 전 총장이랑 경쟁했었던 봉욱 전 대검차장이라든지 네. 또 이제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이런 인사들이 또 제3후보군으로 예. 그렇게 주목을 받고 김호수 전 있습니다. 차관은 김학의 불법 출금 보고를 받았다는 또 의혹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또 부담이긴 아, 네. 합니다. 그것도 부담이네요. 하여간 복잡하네요. 자, 이성윤 지검장이 이제 기소하게 된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 의혹 수사가 청와대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에 이광철 민정수석 비서관 쪽으로 수사가 향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한 2, 3주 정도 지났을 때에 출석까지 요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가면서 불법 출금을 했다. 이 의혹의 공범일 수 있다라고 예. 하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 내일 있을 수 있는 그 청와대의 인사 교체 예. 여기에서도 이광철 비서관이 포함될 수 있다. 아하. 어떻게 보면 내일 청와대 인사에 개각 이상의 관심이 또 쏠릴 수 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청와대 인사가 참 많은 변수를 포함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어떤 그 처리해야 될 그동안의 난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인사예요. 검찰 입장에선 이광철을 내줄 것이냐 이렇게 아마 보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예고해드린 어떤 당청 소식 빙하가 준비하셨죠? 이 개각과 당권 경쟁 뉴스의 비밀 달라져야 되는데 마음 같지 않다. 마음 같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참.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 같지 않은 게 굉장히 많은데 예. 네, 이게 이런 정치 그리고 뭐 그래요? 이런 좀 나라를 운영하는 문제 이런 데서도 똑같이 예. 보이는 것 같아서 예. 남일 같지도 않고요. 예, 그래요. 정세균 총리 교체된다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정세균 국무총리 교체를 포함해서 개각을 단행한다 네. 할 겁니다. 후임 총리로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은 막판까지 지금 고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래요? 보도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수산부 장관 등의 개각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들뿐만이 아니라 청와대 참모진도 일정 부분 이제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예. 이 정무수석하고 인사수석 포함해서 청와대 참모진 교체도 이르면 내일 이제 이뤄질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 이미 사의를 밝힌 법무비서관을 포함해서 이 민정라인 일부 그리고 정책실 일부 인사 교체설도 같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큰 폭의 뭐 개각과 인사 없었죠? 이렇게 청와대와 그다음에 이제 그 정부 인사를 예. 폭넓게 바꾸는 것은 아무래도 지난번에 재보선 이 패배에 충격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당까지 하면은 이런 큰 변화는 처음 본 것 같은데. 네, 폭도 폭인데 네. 총리 후보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막판에 조금 좁혀져 가지고 몇 명, 한 두어 명 정도가 유력하다 이렇게 떠야 누굽니까? 되는데 그 더 명이.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공식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막판에 좁혀지는 거. 근데 지금 언론 보도에서 김부겸 전 장관이 유력하다라고 좀 좁혀지긴 했는데 예. 그래도 또 의외의 수가 가능하다. 아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밖에 그래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명이 되고 있어서 예. 네, 막판에 한 자리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이 정권에서 총리가. 음흠. 네, 그 자리에 너무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그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컨셉별로 좀 이렇게 인물군들이 지금까지는 거론이 된 건데 예. 예를 들면 통합형이죠. 김부겸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TK의 이제 네. 좀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른바 친문 뭐 이렇게 불리는 당 주류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는 인물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통합형 인사 내지는 뭔가 달라진 색깔을 보여주기 위한 인사 예.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색채의 인물인 것이고 예. 그 외에 이제 뭐 이미경 전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선거에서 낙선을 한 박영선 전 장관이라든지 예. 이 여성 총리가 어떤 또 필요하다 이런 또 시대의 흐름에 복무해야 된다 이런 예. 컨셉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태복 전 보호사부 장관 뭐 이런 분들 예를 들면 기존의 어떤 진보 세력에서 상징성 있는 인물들 네. 이런 인물들도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언론에 계속 이런 사람들이 총리 후임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 예. 보도는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오늘까지는 일단 김부겸 전 장관이 유력하다라고 여러모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정치부 기자들 바빠지겠습니다. 이것도 뭐 인물 하마평부터 예측 기사까지 예, 또 누가 맞추냐 아주 바쁘겠어요. 자,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개각대상에서 거명이 안 돼요. 이분 원래 일찍 사의 표명하신 분 아닙니까? 사의 표명은 이제 여러 번 했는데요. 예. 근데 정말로 사의를 표명한 거냐 아니면 좀 항의성으로 한 거냐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 예. 그럼에도 어쨌든 바꿀 때가 됐다는 게 그동안에는 이제 관측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사의를 표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둘 것인데 이게 사의를 표명하더라도 이제 내가 그만둘 것이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한 상태에서 네. 후임이 올 때까지 계속 업무를 맡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허. 그런데 지금 정세균 총리는 내일 이제 사의 표명을 하고 공식화를 하고 바로 그만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누군가는 이제 이 총리 업무를 대행을 해야 되는데 아하. 지금 장관들 중에서는 가장 선임이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기도 하지만 또 부총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총리가 2명인데 그 중에서도 경제부총리가 선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경제부총리가 이제 총리 대행을 해야 된다. 아하. 이 점이 있어서 일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유임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유임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경제 현안의 문제도 있는데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확대 경제 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도체, 전기차, 뭐 조선업계 등의 주요 전략 산업 현황을 점검을 하고 또 대응 전략도 논의를 했는데 여기 기업들도 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등 이 주요 기업 경영진이 함께 했는데 네. 이게 마치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여한 그 백악관 회의를 연상시키는 그런 점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 거의 지금 모든 글로벌 이슈가 미중 갈등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망이나 이런 것들도 좀 흔들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1위를 고수를 해야 된다. 이 점을 얘기를 하면서 이 지원책이나 이런 걸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이 정책에 대한 책임성이나 이런 좀 연장이 계속해서 이제 일관성 이런 것들을 예. 경제부총리를 또 유임시키는 걸로 달성하려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해석도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경제부총리가 긴 기간 동안 이제 유임이 돼야 되는 것인데 예. 단지 이제 총리의 빈 공간만을 메꾸는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도 정책적 연소성 때문에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것이냐 이건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요. 자, 정세균 총리가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가 교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역에 문제 없을까요? 그 점이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은 사람이고 예. 아무래도 방역이라는 게 당연히 전문가들의 말을 따라서 전문성 있는 의사와 이런 전문가들의 말을 따라서 하면 되는데 예. 이게 방역이라는데 또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자영업자의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누군가는 책임 있는 결정을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역할을 지금까지는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아서 이제 해왔던 거죠. 예. 그런데 좀 여기에 빈 공간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잘 되겠는가 이런 우려는 있거든요. 예. 다만 이것도 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이기도 하고 정세균 총리는 어쨌든
대권 도전을 위해서 이미 이전부터 사의를 밝혀온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제 미룰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사의를 공개적으로 밝히면 바로 이제 대권 준비가 시작되는 그런 국면이 될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대체제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호남 출신이고 예. 그다음에 약간 중도적인 성향의 지지층의 어떤 그런 지지를 받고 있고 예. 거기다 총리 출신이다. 뭐 이거 비슷한 점들이 있으니까 많이 겹치네. 그렇죠. 그래서 대체제가 될 것이냐인데 근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예. 하지만 정세균 총리 측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뭔가 다를 것이다. 네, 뭔가 달라지는 모습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폭의 변화는 이 당청이 뭔가 새로운 이미지로 일신을 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목표란 말입니다. 잘 될까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큰 변화를 보여준다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부겸 총리 카드라든지 그다음에 정무석은 또 이철희 전 의원 카드가 지금 유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어쨌든 기존의 뭐 당 주류와는 좀 거리감이 있는 인사들이다라는 평가이기 때문에 뭔가 청와대가 재보선 패배 이후에 달라지는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죠. 다만 그게 네. 실제적인 정책의 큰 변화라든가 이 국정 운영의 어떤 큰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뭐 이렇게 이어질 것이냐 그건 미지수인 것이 지금 아무래도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 지금 와서 정책의 큰 줄기를 바꾼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을 잘 마무리하는 일종의 이제 출구 전략 정도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부터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 그런 것들은 이 당이나 그리고 당에서 준비할 차기 대권 주자 이런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 손뼉이 잘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어떤 그 청와대와 정부의 큰 변화에 맞춰서 당의 변화 지금 그걸 강조하셨어요. 이 지금 당대표 선거 중 아닙니까? 예, 어떤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 내일은 이제 원내대표 선출이 시작이 되고 네. 그다음에 당 대표 선거에 나설 인물들이 이제는 후보 등록을 다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홍영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송영길, 우원식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우원식 의원은 이렇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인 을들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지금까지 뛰어왔는데 네. 이 전당대회를 친문 비문 대회가 아니라 민생 대회로 만들 것이다. 즉 민생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민생. 강조를 했고요. 좋습니다. 송영길 의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무능한 개혁과 위선이 선거 패배 요인이다.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것은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인데 예.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라는 이름만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야, 그 출마 선언 중에 가장 강렬한 메시지를 담았네요. 그렇죠. 예. 변화에 굉장히 변화에 강한, 초점을 맞췄다. 방점을 찍었고 예. 홍영표 의원은 이제 어제 출마 선언했는데 당을 안정시키고 단결시키겠다. 문재인 정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에 역할을 하겠다. 즉 예. 단결과 이 정권의 성공적인 마무리 여기에 방점을 찍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자, 이 당대표 후보들의 가장 좀 견해가 차이 나는 지점 어디입니까? 일단 지금 여러모로 뭐 이 지지층이 좀 뭐랄까요? 굉장히 격앙돼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초선 의원들이 이 재보선 패배를 나름대로 진단을 하면서 입장을 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조국 전 장관 문제라든가 이런 걸 거론을 하면서 문자 폭탄 뭐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 네. 당 게시판 이런데 굉장히 초선 의원들을 몰아붙이는 이런 게시물들 많이 올렸는데 네. 이런 행위가 바람직한 거냐? 이걸 이제 당권 주자들한테 기자들이라든지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네. 송영길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아하. 이 때로 몰려서 입을 막는 행위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네요. 그러면서도 의원들이 이런 것을 받았을 때는 좀 개혁적인 목소리로 소화하는 그런 뭐 나름의 자세도 필요하다. 예. 이렇게 좀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요. 홍영표 의원은 이건 다 민심의 소리다. 당신과 민심이 다르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아하.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 그래요. 우원식 의원은 이걸 물어보는데 이제 좀 다른 얘기했습니다. 국민의 삶이 중요하지 문자 폭탄 뭐 이런 얘기나 이분은 지금. 계속 민생을 강조하시네. 네,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을지로위원회를 또 만든 사람이다. 이런 예. 자기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자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문자 폭탄 얘기할 때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좀 눈에 띄는 또 대목이 민생과 관련돼서 예. 주택 문제라든지 제한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대목인데 예. 송영길 의원은 축의금만 있으면 집을 집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결혼식만 올리면 집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식 올리면 축의금으로 목돈을 만들 건데 예. 그 목돈만 가지고 집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 어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우원식 의원이 이제 재난지원책에 좀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 예. 마련을 서두르겠다. 어허. 그리고 홍영표 의원은 아무래도 더 과감히 개혁이 필요한 과제들이
돼 있는데 이거 다 마무리하겠다 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 앞서 이제 축의금만 있으면 집을 갖게 만들겠다. 이걸 예. 어떻게 가능하게 하느냐? 아하. 나머지 돈은 이제 대출로 메꿔야 된다는 거죠, 결국. 아이 뭐 그러면 뭐 축의금도 아니지 뭘 그렇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있는데 예. 청년층이 집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최소한도의 돈으로 이 집을 가지게 하려면 예. 즉 나머지는 은행 대출을 더 늘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여서 예. 지금 LTV라든지 DTI 이 대출 규제에 대해서 예. 90%까지 완화해야 된다라고 지금 송영길 의원은 얘기를 한 바 있어요. 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영표 의원은 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은 있지만 90%까지는 좀 너무한 것 같다라면서 네.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요즘 청년들이 옛날에는 부모가 집 얘기하면은 그냥 같이 한숨 쉬었는데 요즘은 듣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린대요. 경험담이십니까? 아이 뭐 여러 군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민심이 안 좋아요. 이게 정책이랑 구도를 종합해서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보이는 게 일단 이 세 후보를 일렬로 배열을 굳이 해본다면 네.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순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대로라면. 음흠. 그러니까 홍영표 후보는 어떤 정통 주류 네. 이런 이미지, 그리고 송영길 후보는 범주류, 예. 그리고 우원식 후보는 상대적으로 비주류인데 신주류가 되고자 하는 어허. 이런 쪽으로 조금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요? 근데 전략이 묘한 것이 예. 홍영표 후보는 굳히기 전략입니다. 원래 예상되었던 그 슬로건으로 예. 가고 있는 거죠. 여당을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겠다.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그 슬로건으로 가는데 송영길 후보가 가운데 껴있는 포지션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깨는 전략으로 갑니다. 아. 예, 굉장히 변화를 강조하고 예. 정책적으로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중간에 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느껴지고요. 예. 우원식 후보는 어떤 전략이냐? 초월 전략입니다. 초월 전략. 막 싸워도 나는 거기에 끼지 않겠다. 나는 인생 한 길로 간다. 예. 오로지 하늘과 민생을 보겠다. 예. 이렇게 초월 전략을 펴고 있는 그런 새 후보 3인 3색의 전략이 보입니다. 예. 최근에 문장인 교수가 책을 출판하며 초월 전략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예, 여기서 또 외교로 예, 많이 네. 그 초월적 확산이 외교 됐는데 전략. 여기서도 초월 전략이 나옵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화상 김수민, 뉴스빙아 김민아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